처음엔 다정하고 매력적이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나를 피곤하게 만든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나르시스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관계를 맺을 때 처음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고 상대방을 특별하게 대해주지만 결국 이용할 수 있을 만큼 이용한 뒤엔 무관심하거나 비난하는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이런 관계가 지속되면 어느 순간 자신이 소모품처럼 느껴지게 되고 심지어 스스로가 문제라는 착각까지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교묘하게 상대방을 조종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관계를 이끌어갑니다. 그렇다면 나를 이용만 하는 나르시스트의 특징과 그에 대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처음에는 과할 정도로 매력적인 모습을 보인다. 나르시스트들은 처음 만났을 때 상대방을 빠져들게 만드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처음부터 강렬한 관심을 보이며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듯한 태도를 취하죠. 특히 연애 초기에는 칭찬을 아낌없이 하거나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게 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넌 정말 특별해.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준 사람은 처음이야. 같은 말을 반복하며 상대방이 자신을 신뢰하고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마음을 완전히 연 상태에서야 본색을 드러내기 때문에 초반에 과한 애정 표현이 오히려 위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연애뿐만 아니라 직장이나 친구 관계에서도 비슷한 패턴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새로 들어온 동료나 친구에게 과도하게 친절하게 굴면서 지나치게 많은 도움을 주겠다고 하거나 우리 진짜 잘 맞는다.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등의 말을 하며 관계를 빠르게 발전시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의 핵심은 상대방이 자신에게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상대가 원하는 모습 그대로 행동하고 상대가 감동하거나 고마움을 느낄 정도로 잘해주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상대를 통제하려 들거나 자신에게 더 많은 관심과 희생을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천사 같던 사람이 점점 변해가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다면 이미 이용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행동에 속지 않으려면 관계 초반에 지나치게 친밀한 접근을 경계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건강한 관계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깊어지는 법인데 나르시스트들은 이 과정을 급하게 만들고 상대를 빠르게 자기 세계로 끌어들입니다. 또한 과도한 칭찬도 경계해야 합니다. 물론 적당한 칭찬은 자연스럽고 긍정적인 요소지만 너무 과한 칭찬이나 이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는 말들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도 하고 단점도 있는데 상대가 지나치게 완벽한 모습만을 보여준다면 오히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상대의 감정을 교묘하게 조종한다. 나르시스트들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는 데 능숙합니다. 특히 가스라이팅을 통해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하는 전략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들은 갈등이 생기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의 감정을 조종하여 문제의 책임을 떠넘깁니다. 예를 들어 분명 나르시스트가 먼저 잘못을 했는데도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잖아 같은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이 문제를 만든 것처럼 몰아갑니다. 이런 식으로 지속적인 의심을 심어주면 상대방은 점점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자신의 잘못이 아닌데도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내가 착각한 걸 수도 있겠네 라고 생각하게 되면서 점점 자기 판단력을 잃게 되는 것이죠. 또한 일부러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상대방이 불안함을 느끼게 만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핫앤콜드 전략입니다. 처음에는 연락을 자주 하며 애정을 쏟다가 어느 순간 이유 없이 차갑게 변하는 방식입니다. 이유 없이 기분 나쁜 듯한 태도를 보이거나 갑자기 연락을 끊고 상대방이 먼저 다가오도록 만드는 식으로 심리를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은 내가 뭔가 잘못했나? 왜 갑자기 저러지? 하며 불안해하고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주면서 관계를 회복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결국 나르시스트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상대가 자신에게 휘둘리며 관계의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기는 것이죠. 이런 감정 조종에서 벗어나려면 먼저 상대의 말과 행동을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다 보면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는데 그런 순간일수록 객관적인 시각을 유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감정적으로 몰아가려 할 때는 지금 내가 내 감정을 부정하는 것 같아. 나는 분명히 이렇게 느꼈어 라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르시스트들은 종종 상대방의 감정을 조종하면서도 스스로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감정을 설명하고 이해를 바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가능하다면 주변에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 상황을 이야기하고 객관적인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혼자 고민하면 나르시스트의 조종에 빠지기 쉬우므로
다른 사람들의 시각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을 조종하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감정적인 혼란을 최소화하고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관계에서 불안함을 자주 느끼거나 상대의 말에 의해 내 감정이 크게 흔들린다면 그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용 가치가 없으면 차갑게 대하거나 무시한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거나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태도가 급격하게 변합니다. 처음에는 상대방을 특별한 존재로 대하며 관심을 보이고 애정을 쏟던 이가 어느 순간부터는 대화의 흥미를 잃고 연락도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상대방은 단지 자기 이익을 위한 도구일 뿐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고 느끼면 바로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차갑게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처음에는 다정하게 챙기고 많은 관심을 보였던 연인이 어느 순간부터 연락을 하지 않거나 바쁜 척하며 점점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연인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나 직장 동료 사이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자신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상대방은 전혀 신경을 쓰지 않다가 갑자기 필요한 일이 생기면 연락을 해 자신이 원하는 도움을 받으려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일종의 이용 가능한 자원으로만 상대를 대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는 상대방이 자신에게 주는 이익이 더 이상 없다고 판단되면 그 사람을 즉시 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을 교환 가능하고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이상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차갑고 무시하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에 대해 너무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거나 변할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대하면 결국 더 큰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나르시스트가 태도를 바꾸는 이유는 단순히 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이며 이들은 인간관계를 공감과 존중보다는 거래의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더 이상 자신의 이익을 주지 않으면 관계를 단칼에 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그 관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감정적 부담이 무엇인지 냉정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감정적 요구와 이익을 충족시키기 위해 상대방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의지하거나 기대하지 말고 주도권을 자신에게 돌려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먼저 돌보고 더 이상 그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탓한다. 나르시스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자신의 잘못을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어떤 일이든 자신이 잘못한 경우가 있어도 그 책임을 결코 자신에게 돌리지 않습니다. 대신 모든 문제는 상대방이 잘못했거나 상대방이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먼저 그렇게 행동했잖아. 난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해해야지 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잘못을 회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은 점점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나르시스트가 말을 돌리거나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흐리게 만들면서 상대방은 점점 스스로를 의심하게 되죠. 나르시스트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상대방이 잘못했다는 식으로 몰아가고 그러면서 자신은 계속해서 방어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은 자존감을 잃고 점차적으로 그들의 요구를 따르려고 하게 되는데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상대방은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나르시스트에게 끊임없이 자아를 침해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나르시스트는 내가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내가 오해한 거야? 와 같은 말을 던지며 상대방이 느끼는 감정을 무시하거나 조롱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자신이 과민 반응을 보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며 결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르시스트의 요구에 맞춰가게 됩니다. 그들은 이렇게 상대방을 계속해서 자신의 틀 안에 가두고 감정적으로 조종하려는 욕구를 충족시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나르시스트의 논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 떠넘기려고 하거나 논점을 흐리려 할 때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그렇게 느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내 감정을 존중해달라는 식으로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논리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고 감정적인 반응을 보일 때는 그 자체가 논의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결국 나르시스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런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관계에서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자신을 방어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존감을 점차적으로 갉아먹고 자신을 무너뜨리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및 대처법. 나르시스트들은 상대방을 이용할 수 있을 때만 관심을 보이고 결국 감정적으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들의 행동은 본질적으로 자신만을 중심으로 돌아가며 상대방은 그들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도구로 취급됩니다. 이들의 특징을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비슷한 패턴의 관계를 반복하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믿고 나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나르시스트와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인식하고 내가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감정적 부담을 감수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관계에서 유심스러운 부분이 생기면 직감을 무시하지 말고 그 관계에서의 거리를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한 관계는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